자, 대표값과 상포도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시험 안 보게 될 줄 모르고, 왜 굳이 따로 나가는지, 그치? 자, 내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라서, 너 혼자 찍는 거니까, 지금 너희들 문제 풀 시간을 이 영상에선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필수예제 1번 뭐 풀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일단 바로 풀이를 들어갈 거니까, 풀 사람이 없어서 풀 시간을 안 줄 거예요. 너희들은 집에서 들을 때는 정지시켜놓고 내가 풀어봐 하면은 정지시켜놓고 푼 다음에 다 풀면 다시 스타트해서 그때부터 들으면 돼. 그냥 안 풀어보고 다 듣지 마라. 자, 그래서 대표값부터 설명을 할 거야. 개념편은 82쪽 펴놓고 유형편은 74쪽을 펴놓고 들으면 된다. 자, 맨 첫 번째 대표값하고 나왔는데 거기 읽어보면 여기 노란 설명 보면 돼. 개념편에 노란 설명해 보면 대표값은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 학생 5명의 수학 성적 해가지고 60, 65, 70, 75, 100 이런 식으로 내가 우리 반 5명의 수학 성적을 표현을 해봤어. 얘네들, 이 자료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하나의 값으로 대표해서 나타내는 걸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값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평균이 있고 두 번째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3가지의 종류는 이름을 반드시 외워야 돼. 왜냐면 객관식 문제에서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선 1번 대표값은 자료의 전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값이다. 두 번째 대표값의 종류에는 뭐 평균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자,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다.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맞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만 배웠을 땐 틀릴 리가 없어. 근데 이 뒷장으로 좀 넘어가다 보면 한 2장 넘기면 삼포도라는 데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배워. 근데 그 분산과 표준 편차가 굉장히 구하기가 까다롭고 복잡해. 우리 머릿속에 임팩트가 강하게 남는 거야. 그러면 대표값에는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걔랑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기에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 대표값에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 이런 맞다고 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 그래서 정확히 종류를 외워야 돼. 대표값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평균이야. 우리가 뭐 단순히 학교에서 시험만 보더라도 우리는 막 과목별로 평균 내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도 반 전체 평균 내지 그 다음에 우리도 자기 각자 시험 점수 평균을 내지. 그치?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 평균. 사람이 태어나서도 어렸을 때 머리둘레나 키나 몸무게 가지고 전국 평균이 얼만데 이 아이는 뭐 상위 몇 %네요.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도 말해주듯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이고 그 다음으로 활용하는 게 중앙값, 최빈값들인데 자, 일단 평균 구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으니까 평균 구하는 거 먼저 해볼게. 자, 그럼 개념 확인에 보면은 개념 확인에 다음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시고 있는데 중앙값, 최빈값 구하는 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스탑해놓고 평균만 구해놔봐. 개념 확인에 있는 거 2문제 평균만 구해봐. 다 구했니? 자, 개념 확인에 1번에 보면 4, 8, 3, 3, 7하고 나왔잖아.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더한 개수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라고 배웠지. 그러면 4랑 8이랑 3이랑 3이랑 7이랑 다 더한 다음에 5개 더했으니까 5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평균이야. 그래서 평균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균은 계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밑에 2번째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평균을 구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4가 나와야 돼. 그래서 평균 계산할 때는 사실 여기서 몰라서 틀리는 건 없어야 되잖아. 계산에서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돼. 평균 구할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2번째 이제 중앙값이라는 걸 배울 건데 중앙값은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읽어주는 거야. 개념 확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를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자료가 있어. 자료가 지금 5개 있지. 자, 이 중에서 중앙값을 찾으라고 하면 가장 가운데 있는 놈 3인 거 한눈에 보이지? 그래서 중앙값은 3이에요 해주면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자료가 1, 2, 3, 4, 5, 6 하고 6개가 있으면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얘는 자료가 5개였으니까 중앙에 있는 값이 딱 3 하나로 보였지. 근데 자료가 짝수개다 보니까 가장 중간에 누가 있다고 말하기가 애매해. 왜냐면 얘도 중간에 있고 얘도 중간에 있거든. 그래서 자료가 짝수개일 땐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 내주는 게 중앙값이야.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 내면 그게 중앙값. 그럼 3과 4의 평균이니까 중앙값은 2분의 7이나 3.5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가 홀수개이면 가장 가운데 값 찾으면 되고, 자료가 짝수개이면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내주면 된다. 그런데 자료가 매번 이렇게 쬐끔만 나오는 게 아니야. 자료가 막 30개가 나올 수도 있어. 29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그거 다 가운데 누가 있는지 이렇게 일일이 셀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항상 중앙값을 구할 때는 얘가 몇 번째 값이 중앙값인지 그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자료가 여러 개일 경우를 대비해서. 자, 얘는 자료가 5개가 있었잖아. 중앙이라는 건 그거의 가장 가운데를 뜻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가운데 절반으로 나눈 걸 찾을 거야. 5개 중에 딱 절반, 중간이 어딘지. 자, 근데 5는 2로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지? 그래서 자료가 홀수개일 때는 2로 안 나눠지니까 여기다 하나를 더해서 2로 나눠질 수 있게끔 해주면 돼. 그럼 6 나누기 2니까 얼마가 나와? 3이 나오지. 중앙값이 3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게 이 자료 중에 세 번째 있는 값이라는 소리야. 세 번째 있는 값. 그럼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중앙값이 얼마? 3이야. 그럼 만약에 1, 2, 3, 4, 5, 6, 7 하고 자료가 7개 있어. 그러면 중앙값은 7개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애를 찾고 싶은데 홀수개니까 안 나눠지지 2로. 그래서 하나를 플러스해서 나누라고. 자, 그럼 8 나누기니까 몇 번째? 네 번째 있는 값 읽어주면 돼.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래서 중앙값이 4야. 얘랑 네 번째랑 값이 일치하는데 이거 우연의 일치지 매번 이런 건 아니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료가 짝수개일 때는 지금 자료가 6개 있잖아. 중앙에 있는 값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2로 나눠보라고 했지. 가장 가운데 누가 있나? 2로 나누면 몇 번째? 세 번째 값이 나오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얘만 읽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짝수개일 때는 중앙에 값이 몇 개 있다? 2개 있으니까 자, 6개의 수를 2로 나눠서 중앙값 세 번째인 걸 찾았으면 세 번째와 그 다음 번째의 평균을 내주면 되는 거야. 세 번째와 그 다음 번째의 평균. 그러면 만약에 자료가 뭐 해볼까? 2, 4, 6, 8, 10, 12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자, 그러면 둘, 넷, 여섯. 자료가 6개 있지. 그럼 중앙에 있는 값을 자 6개를 2로 나눈 몇 번째? 세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와 그 다음 번째의 평균 내주는 거야. 평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자, 2분의 14니까 중앙값은 얼마야? 7이야.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걸 찾는 거야. 자, 그런데 뭐 객관식에서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자, 중앙값은 항상 자료에 있는 값이다. 라고 나오면 맞을까 될까? 중앙값은 항상 자료에 있는 값이다. 맞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중앙값이 뭐였어? 3.5였고 여기서는 중앙값이 7이었지. 이 자료에 3.5나 7이 있었어? 없었잖아. 중앙값은 항상 자료에 있는 값이 아닐 수도 있어. 왜?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을 내기도 하니까. 그래서 자료에 전혀 없는 값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면 되시고. 자, 이게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자료가 많을 때 대비해서 늘 이렇게 끝에서부터 가장 중간에 누가 있나 찾지 마시고 몇 번째인지를 찾아서 푸는 연습을 해야 자료가 여러 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말을 지금 안 했어. 중앙값 구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우리 여기 노란 설명 부분에 다시 보시면 자 2번 대표값의 종류 해서 1번에 평균이 있고 2번에 중앙값이 있는데 거기 밑줄 좀 그을래? 어디에 긋냐면 중앙값 땡땡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값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에다가 밑줄 좀 그어봐. 자 중앙값은 자료가 맨날 이렇게 나처럼 크기 순서대로만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개념 확인만 보더라도
4, 8, 3, 3, 7 크기 순서가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줬지. 이렇게 자료를 항상 엉망진창으로 줬을 때 내가 어떻게 바꿔라? 크기 순서대로 바꿔 쓰고선 찾아야 돼. 중앙값은 항상. 자, 그럼 얘는 개념 확인 1번 해봅시다. 개념 확인 1번은 이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바꿨으면 3, 3, 4, 7, 8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 중앙값은 한눈에 봐도 4라고 구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중앙값 찾을 때 어떻게 연습해 보기로 했었어? 자료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보고 몇 번째인지 찾기로 했었지. 자, 지금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 5개를 2로 나눠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누군지 찾고 싶지만 5가 2로 안 나눠지지? 그럼 하나 더 한 다음에 나누면 6 나누기니까 몇 번째? 세 번째 값을 찾는 거야. 하나, 둘, 셋. 세 번째 얼마? 4. 근데 이거를 크기 순서대로 안 바꾸고 풀어보면 답이 3이 나오겠지. 그래서 무조건 크기 순서대로 바꾸고 나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크기 순서대로 바꾸고 나서 중앙값은.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념 확인 2번에 있는 것도 중앙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개념 확인 2번은 16, 12, 11, 18, 16, 11 이렇게 값이 있대. 둘레 6개 있대. 자, 이거 평균은 아까 구했잖아. 중앙값 구하라고 하면 평균 어차피 더한 다음에 남을 거니까 순서가 바뀌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근데 중앙값은 무조건 뭐 하라고? 크기 순서대로 바꿔놓고 풀으라고. 크기 순서대로 써보면 11, 11, 12 헷갈리면 쓰면서 하나씩 지워. 16, 16, 18 이렇게 값이 있지. 자, 얘네들 둘레 6개 있었어. 자, 가장 중앙은 6개를 둘로 나눈 몇 번째? 세 번째와 하나, 둘, 셋. 세 번째와 그 다음 번째의 평균을 내라고 했지. 2분의 28이니까 중앙값은 14라고 하면 되지. 14. 중앙값은 14. 이렇게 읽어주면 돼. 이해 갔어? 이게 중앙값이야, 중앙값. 자, 그래서 너희들 책에 보면 중앙값하고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을 거야, 설명에. 1번 자료가 홀수개면 한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그래서 뭐 2분의 n 플러스 1번째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자료의 중간을 찾고 싶지만 2로 안 나눠지니까 1 더해서 나눠라 그 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자료의 개수가 짝수이면 한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째인지 찾는 방법이 써져 있는데 문자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최빈값 배울 거야. 최빈값. 자, 최빈값은 맨 마지막이지? 최빈값 뭔가 의미를 알 것도 같거든. 최빈값. 최빈값은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값이야. 가장 많이 나오는 값.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을 최빈값이라고 해. 그럼 봐봐. 이 자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가 누구냐면 3이 2번 등장하잖아. 그래서 얘는 최빈값은 뭐라고 해주면 돼?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얘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11, 11이 2번 등장. 16, 16도 2번 등장하지. 얘도 2번, 얘도 2번 등장하는데 이러면 최빈값이 있나 없나 헷갈릴 거야. 자, 이렇게 최빈값이 여러 개일 때는 그 여러 개를 다 답으로 써주면 돼. 그래서 개념 확인 2번에서 최빈값은 10이라고 16 이렇게 답을 2개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그래서 최빈값에 보면은 다시 설명 보자. 자,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 그 아랫줄. 이때 자료값의 도수가 가장 큰 값이 하나 이상. 도수가 반복되는 횟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수가 한 개 이상이면 그 값이 모두 최빈값이다. 도수가 높은 게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가 다 답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만약에 어떤 자료가 1, 1, 1, 2, 3, 4, 2, 4, 2 이렇게 돼 있으면 자, 1이 몇 번? 3번. 2도 하나, 둘, 3번이나 나오지. 4는 2번밖에 안 나와. 여기에는 끼지도 못하겠어. 자, 이럴 때는 최빈값이보다 1하고 2 이렇게 2개 골라주면 되시고. 자, 중앙값 구할 때는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중앙값 구할 때만 크기 순서대로 바꿔놓고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값 지금 3가지를 배운 거야. 자, 참고 여기 밑에 보면 참고라고 써있잖아.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 지금 배운 거 연습 좀 하고 설명해볼게.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번 나랑 같이 할 건데 우리 우주 나왔다. 필수 예제 1번 보면 자, 오른쪽 줄기와 이 그림은 우주내 반 학생 10명이 통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시오.
우리 줄기와 이끌림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도스군포표 단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배웠었어. 줄기와 잎의 숫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데 줄기에 쓰는 게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대답을 드릴 수 없으니까 매우 답답한데 줄기에 있는 값이 뭐냐면 어떤 숫자에 10의 자리 숫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을 뜻하는 거고 잎에 쓰는 게 1의 자리 숫자고 줄기에 쓰는 게 10의 자리 숫자거든? 그럼 얘는 13, 17, 21, 22, 24, 28을 이 수들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써는 거야. 그럼 맨 윗줄에 있는 애는 0, 5니까 그냥 5, 0, 6이니까 그냥 6을 뜻하는 거야. 자, 얘네들의 평균 구하래. 평균은 첫 번째.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더한 개수로 나누라고 했지. 그러면 얼마? 5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하기 17 더하기 21, 22, 24, 28을 내가 몇 개 더했어? 여기 자료가 몇 개 있는지 빨리 셀 때는 어차피 줄기는 이 앞에 달아줄 숫자 아니야? 그래서 잎이 몇 개인지만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였으니까 15로 나눠서 평균 구해주면 되는 거야. 평균은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했던 거야. 평균 구할 때는 여기 있는 거 빼먹지 말고 잘 쓰시고 계산하면서 덧셈 틀리지 말고. 덧셈 틀리면 기탄 수학해야 돼 아주 그냥.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아이고 답이 15.9분이 나오네? 이렇게 나오면 계산하면서 아마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틀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수가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냥 계산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라. 중앙값은 아까 뭐라 했어? 가장 중간에 있는 값 찾는 거라고 했는데 중간에 있는 거 찾겠다 끝에서 하나 둘 누가 중간에지 이렇게 하면 줄기 이끌이면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어느 세월에 왜 그치? 그래서 중앙값은 아까 알려준 거 써먹으면 돼. 자, 내가 여기 잎에 자료가 10개 있다고 했었지? 그거의 중간 10개의 중간은 몇 번째? 5번째인데 자료가 짝수개면 중앙값이 하나가 아니라 둘의 평균 내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5번째 1, 2, 3, 4, 5 얘와